자, 회차 불러드릴게요. 자, 회차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부르겠습니다. 회차. 자, 83, 그 다음에 86, 그 다음에 90, 그 다음에 93, 그 다음에 97, 그 다음에 100, 그 다음에 103, 그 다음에 105, 그 다음에 109. 다시 한번 83, 86, 90, 93, 97, 100, 103, 105, 109. 잘 나와요, 시험에 여러분들. 예. 근데 거기 보시면 뭔가 입력할 게 많아 보이죠? 거기 437페이지 뭔가 이게 실기 서식이거든요. 그렇죠? 여기가 입력할 게 꽤 많아요. 그렇죠? 입력 꽤 많고요. 자세하게 안 들으시면 외워서 못하는 곳이 몇 동네가 있어요. 그렇죠? 특히 여기도 가장 어려운 동네가 하나 있는데 거기 제가 가장 어렵다라고 하는 건 꼭 외워주셔야 돼, 반드시. 알죠? 얘는 또 중간에 있어가지고요. 중간을 틀리면 다 틀어져 버려요. 그렇죠? 자, 보시죠, 여기. 자, 제목이 11장에 아마 여러분 제목 보시면 273페이지에 있을 건데 이름이 대손금과 대손충당금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미리 말씀드리면 대손금은요, 우리가 회계에서 배웠던 대손의 확정을 대손금이라고 세법에서 불러요. 그리고 대손충당금은 대손 예상 있죠. 미래에 못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을 비용하는 걸 대손충당금. 자, 여기가 왜 짜증나냐면, 우리가 10장에서 배웠던 퇴직금 쪽은요, 우리가 송금 쪽 있죠. 그럼 세법상 우리가 퇴충이든 연충이든 설정할 때 비교해야 될 회사 계상액은 보충법에 따른 설정액이 회사가 올해 비용 계산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대손 쪽이요. 법인세법은 대손 쪽을 모두 총액법의 관점에서 바라봐요. 우리가 일단 총액법이 뭐였었냐면 재무상태표 개정이 변화할 때마다 각각 수익, 비용, 손익으로 인식하는 걸 총액법이다라고 했죠. 근데 세법은 총액법을 써요. 무조건 여기가 승질나요. 총액법을 쓰는데 우리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대손충당금에 대해서 대손에 대해서 보충법 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험에서는 회사가 보충법으로 처리한 것처럼 출제할 거거든요. 말로든 분계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보충법으로 되어 있는 걸 총액법으로 돌리실 줄 아셔야 돼요.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일단 보충법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자, 이 화면 보시면 자, 우리가 대손 충당금이란 건 채권의 차감 계정이잖아요. 그래서 채권의 차감 계정이니까 자산을 차감하는 계정이면 우리가 기초란다. 증가가 어디에 있냐면 대변에 있죠. 채권 빼는 놈이니까. 그리고 감소가 차변에 있어요. 맞죠? 저번에 T계정 그 상대방 계정 과목을 이용해서 T계정 주는 건 설명드렸어요, 여러분들. 항상 위에 있는 게 진짜라고.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이 숫자도 가급적 외우시는 게 좋을 거예요, 여러분들. 자, 뭐냐면 기초에 우리 회사가 대손충당금이 100원 있었대요. 그리고 우리 대손이 확정되면 보충법에서는 대손이 확정되면 대손충당금 상계하죠. 그래서 이 화면 보시면 우리가 보충법 같은 경우에는 1월 1일자 분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전기월 하고 끝내버려요. 맞죠? 그래서 보충법은 1월 1일 날 기초의 회계 처리가 없어요. 이거는 지금 세법 배우시는 게 아니라 우리 지금 회계 일단 지금 복습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대손이 확정되면 어떻게 하냐면 대손충당금하고 채권을 상계하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분계를 끊냐면 대손이 확정되면 대변의 채권을 감소시키면서 차변의 대손충당금하고 같이 상계하잖아요. 맞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회수, 만약에 떼인 돈 받았대요. 그럼 떼인 돈 받았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 차변에 현금 증가시키고, 맞죠? 받은 거 증가시키고 대변으로 대손충당금을 증가시키죠. 왜냐면 떼어 먹혔을 때 대손충당금하고 상계하잖아요.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회수할 때도 대손충당금을 살리라는 거예요. 맞죠?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대손충당금이든 그 다음에 퇴직급여 충당부채든 기업회계 기준은 설정은 전부 다 보충법에 따라서 하죠. 보충법은 뭐냐면 여기 자
기말에 있어야 될 대손충당금 잔액은 120원이에요. 잔액은 누적이죠, 누적. 맞죠? 과거와 단기의 누적이 120인 거예요. 그래서 120인데, 120을 다 설정하는 거예요? 아니죠. 이미 있는 잔액을 빼요. 설정 전 잔액. 그럼 설정 전 잔액이 얼마가 있냐라고 보면, 기초에 대손충당금 기초 잔액이 100원 있었고요. 그 다음에 대손이 확정될 때 대손충당금을 40원 까서 60원. 그랬다가 회수하면 다시 10원이 증가하니까 설정 전 잔액은 70원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말에 대손충당금이 120원 있어야 되는데 이미 70원은 있으니까 그걸 차감한 50원만 추가로 설정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보충법에 따르면 우리가 회사가 비용 계산한 건 설정액이 되는 보충법에 따른 설정액.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근데 문제는 세법은 대손 쪽을 모든 걸 총액법의 관점에서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기업회계기준상 분계랑 비교하면은 세무조정이랑 입력을 못합니다. 맞죠? 법인세는 총액법인데 여러분들이 기업회계기준은 보충법이니까 요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시거나 그러면 틀릴 수밖에 없어요. 세무조정도 못하고요. 맞죠? 그래서 빨리 총액법을 외워주셔야 돼요. 첫 번째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미주도 실 겁니다. 이거 중요하니까. 어려워요, 여기가. 자, 뭐냐면 총액법은요. 총액법은 무조건 어떻게 외우셔야 돼요? 무조건 이 기말대손 충당금이 기말대손 예상액이죠. 내가 우리 회사가 120원을 못 받을 것 같다라고 추정했는데 이미 70원 있으니까 50원만 추가로 못 받을 것 같다라고 해서 여러분 설정한 거잖아요. 맞죠? 근데 총액법은 어떻게 하냐면 기말의 대손 예상액, 기말의 대손 충당금 잔액 있죠. 기말의 대손 예상액, 기말의 대손 충당금을 모두 전부 다 설정해 무조건. 전부 다 이렇게 설정하게 외우실 일단 첫 번째. 그래서 우리가 총액법은요. 기말의 대손 예상액을 기말의 대손 충당금 잔액을 전부 설정해요. 일단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렇게 한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보세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만약에 우리 회사가요. 지금 2기래, 2기. 우리 회사가 2기래요. 2기. 예, 그러면 여기에 있는 기초는 2기초죠. 그럼 2기초랑 같은 말이 전기말이에요, 전기말. 그럼 우리가 전기말이 1기말이죠. 그럼 1기말에 대손충당금을 100원을 다 설정했겠죠. 왜? 1기는 기초 설정된 잔액이 없잖아요. 1기만큼은 우리가 설정된 잔액이 있을 수가 없지. 1기는 기초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쓸 거냐면 전기말에 여기 2기라고 하면 1기말 전기말에 어떻게 우리가 분계를 했을 거냐면 차변에 비용 100 대변에 대손충당금 100 여기도 마찬가지로 비용 100 대손충당금 100 이렇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맞죠?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대손충당금을 기말 잔액이 220이어야 돼요, 220. 맞죠? 누적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120을 설정해 버리잖아요. 120을 설정해 버리면 위에 있는 100원이 여기에서 한 번 더 누적돼서 또 한 번 설정이 된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일단 대손충당금이 기말 잔액이 220이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게 없다면, 요거 없다면, 회수 없고, 대손 없고, 요거 없다면, 맞죠? 요거 없다면, 대손충당금은 220 설정한 거고, 올해 연도까지 설정도 220 한 거란 말이에요. 비용도 220.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 기말 잔액은 누적적으로 120원만 설정해야 되는데, 지금 누적적으로 220을 설정했단 말이에요. 즉, 여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전기말에, 설정액 100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계속 강조드렸지만 우리가 대손충당금은 여러분들 뜻이 뭐냐면 잔액이잖아요. 잔액. 잔액은 과거와 단기의 누적이죠. 맞죠? 근데 우리가 비용은 단기잖아요. 맞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대손충당금 기말 잔액을 다 비용하면은 과거하고 단기를 누적으로 해버린 거예요. 당연히. 당연한 상식. 알죠? 근데 그렇게 하래요. 무조건. 무조건 이렇게 하래. 무조건. 단기말에 대손충당금 기말 잔액을 무조건 전부 다 설정을 하래요. 그럼 들어보세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 보충법 있죠?
보충법 있잖아요. 보충법 만약에 이게 없대. 여기 대손도 없고 회수도 없대요. 대손도 없고 회수도 없대. 그럼 이분계 없을 거 아니에요, 이분계. 없겠죠. 그러면 설정전 잔액이 아마 100이 될 거예요. 맞죠? 그러면 20만 설정하면 되잖아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20 이렇게 될 거잖아요. 만약에 요 대손이랑 회수가 없다면 설정은 20만 할 거란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총액법은 무조건 기말의 대손 예상액을 다 설정하라라고 돼 있죠. 그러면 기말의 대손 예상액을 다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 보충법으로 따지면 설정전 잔액이 100원이니까 20만 설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기말의 대손 예상금, 대손 충당금 잔액을 다 설정하라라고 돼 있죠. 그러면 기말의 대손 충당금 잔액을 다 설정하려면 설정전 잔액이 얼마가 되면 될까요? 120을 다 설정하려면 설정전 잔액이 얼마면 기말의 대손 충당금 잔액을 다 대손 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어요? 0, 그렇죠, 0. 0이 되면 120 다 설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죠? 이해되시겠어요? 이렇게 하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기말의 대손 충당금 잔액을 다 설정하려면 대손 충당금의 설정전 잔액이 0이 되면 돼요. 이건 이해되시죠? 0, 0.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일단 1번이 총액법은 기말의 대손 예상액을 다 설정하고요. 그걸 설정하려면 설정전 잔액이 0이어야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두 번째 암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전년도 말에 대손 충당금 설정액 있죠. 전년도 말에 대손 충당금 설정액, 대손 충당금의 기말 잔액을 전부 다 기초에 환입하고 시작해요. 환입. 뭐 어떻게 하냐? 우리 환입이 없애는 걸 환입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전년도 말에 대손 충당금 100원 설정했잖아요. 얘를 전부 다 기초에 환입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사변에 대손 충당금을 없애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 수익을 뭐 증가시키든 아니면 비용을 감소시키든 똑같은 거예요. 맞죠? 우리 법인세는 분계가 중요하지. 분계에서 수익을 증가시켰냐, 비용을 감소시켰냐가 똑같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기다가 또는 비용이라고 할게요. 또는 비용 감소가 되겠죠, 이건. 감소. 이렇게. 그러면 이제 대손 충당금의 설정전 잔액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맞죠? 없는 거 맞죠, 여러분들? 이렇게. 벌써부터 이제 멘탈 나갈 거예요. 이렇게 할 때서도 힘들었어, 진짜. 이렇게 일단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이제 다시 요거 화면 지우고 다시 이거 지울게. 이제 요거 그대로.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왜 대손이 확정돼서 보충법 있죠? 보충법은 왜 대손이 확정됐을 때 대손 충당금부터 먼저 상계해요? 이유는 똑같아. 우리 퇴직급여 충당부채에서 봤었지만 이거 실제 전년도 말에 100원 있잖아요. 일기다라고 하면 전년도 말에 이 100원은 실제로 못 받은 거예요? 못 받을 것으로 예상만 된 거예요? 그렇죠. 못 받을 것으로 예상만 됐는데 미리 비용했잖아요. 그럼 미리 비용했으니까 실제로 대손이 확정됐을 때 또 비용하면 이중비용이다라는 거예요. 이중비용이니까 대손충당금하고 상계하는 거예요. 그랬다가 보충법에서 대손충당금 잔액이 부족하면 비용 잡잖아요. 그제서야. 왜? 대손충당금 잔액이 부족하다라는 건 뭐냐면 미리 비용한 게 없다는 얘기예요. 맞죠? 없으니까 이제 비용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되시겠어요? 그건 보충법 논리. 되셨죠? 근데 자, 총액법 보세요. 총액법은 전년도 말에 대손 충당금 설정액을 기초에다 환입하고 시작하죠. 환입이 수익의 증가도 있지만 지금처럼 비용을 감소시키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미리 비용한 걸 취소한 거죠. 취소해, 취소. 미리 비용한 걸 취소했기 때문에 이제 미리 비용한 게 있어요, 없어요? 총액법은 없어요. 없으니까 대손이 확정됐을 때 바로 비용할 수 있는 거예요. 아이오키? 자, 이제 외우실게요. 그래서 우리가 회계에서 배웠던 대손의 확정이라고 하는 거 있죠. 또는 발생. 대손의 발생을 법인세법에서는 대손금이라고 하고 부가가치세도 그럴 거예요. 부가가치세도 여러분들 아마 회계 때 대손금이라고 배우셨을걸요. 아니야. 방금 했던 취소? 넌, 표정이 넌 얼마나 잘났길래. 그렇죠. 저는 맨날 하니까 잘났고.
맨날 하니까 잘났고 무슨 소리야. 맨날 하니까 기억하는 거고. 맨날 하니까 잘났고 뭔 소리지?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언어 등급 5등급이다 라고 했고요. 아셨죠? 이해는 되시겠어요? 그래서 미리 우리 총액법은 기초에 미리 환입하고 시작하니까, 즉 미리 비용한 거 취소하고 시작하잖아요. 비용 취소하고 시작하니까 실제로 못 받았을 때 비용 처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분계 외우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요 분계 있죠. 채권을 까면서 차변에 대손금 처리하는 거 있잖아요. 요게 대손금 분계예요. 기억 꼭 하셔야 돼요. 요게 대손금 분계예요. 이게 대손금 분계고요. 여기 있는 대손금은 비용입니다. 비용. 이거는 명확하게 못 받은 채권을 비용하는 게 대손금이에요. 알죠? 못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을 미리 비용하는 건 대손 충당금이고, 둘은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 못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을 비용하는 건 대충. 알죠? 명확하게 못 받은 채권을 비용하는 건 대손금. 알죠? 그래서 여기는 대손금과 대손충당금을 따로 입력해야 돼요. 아셨죠? 같은 거라 생각하시면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화면 보시면. 자, 그 다음에 회수는 시험에 낸 적은 없어요. 뭐냐면, 우리가 보충법에서는 아까도 했었지만, 왜 회수했을 때 대손충당금을 살리냐면, 대손이 확정될 때 대손충당금 먼저 죽이니까. 맞죠? 근데, 우리가 총액법 같은 경우에는 대손이 확정될 때 대손금 비용 처리하죠. 비용 처리하니까 실제로 회수할 때는 수익 잡아도 되는 거예요. 맞죠? 이렇게. 되세요? 그럼 여러분 이 생각하실 거예요. 선생님, 이러면 총액법하고 보충법이 뭔가 다른 것 같은데요? 그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똑같아요. 제가 맨날 그 감가상각, 즉시상각 의제 때도 결론은 같다. 장부금액이랑 손익계산서에 영향 없다. 이익 영향 없다 그랬죠? 기억나셈? 그럼 증명해 볼게요. 보충법하고요. 그 다음 보충법하고 총액법 했을 때 손익계산서에 당기순이익하고요. 그 다음에 장부금액의 차이가 없어요. 한번 해볼게요. 무슨 말인지. 자, 보시면. 자, 우리 BS. BS는 여러분들 지금 대손충당금 보는 거예요. BS는 누적이에요? 단기예요? 누적. 그렇죠. 단기라고 하면 큰일 나. 그 다음 IS는 단기.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 돼. 자, 그러면 우리가 대손충당금 기말잔액 구해볼게요. 보충법. 자, 대손충당금 기초에 100이 있었죠? 100이 있었다가 대손충당금 40 깠잖아요. 그래서 60 여기까지. 그랬다가 대손충당금 살려서 70 그리고 50 증가시켰으니까 120. 그쪽 당연히 기말잔액이 120 돼야지. 그죠? 그래서 지금 보충법 대손충당금 대충이라 할게요. 대손충당금 기말잔액이 얼마냐면 120이에요. 맞죠? 그 다음에 여기 보충법은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용이 얘밖에 없어요. 손익계산서 영향 중에 비용이 얘밖에 없어요. 맞죠? 이건 좀 색깔로 표시할게요. 요걸로. 요거밖에 없어. 단기 개념이니까 얘는. 제가 여러분들 대손충당, 선생님이 대손충당을 바로 없앴어요 하면 무속 개념이 2월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비용은 2월 안 돼요, 이거. 맞죠? 비용 150이라 하면 큰일 나? 그래서 여기는 누적이냐 단기냐가 되게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회계든 세법이든. 나중에 앞으로 여러분 공부하실 때. 알죠? 이건 비용은 2월 안 돼. 대충은 2월 되잖아요. 누적 개념이니까. 그죠? 그래서 올해 연대 비용 50인 거예요. 그래서 비용은 50이에요. 그러면 이익이 어떻게 돼요? 20에 줄잖아요. 50에 줄잖아요. 맞죠? 이익은 50이 감소해요. 맞죠? 자, 이제 총액법에 따른 대손충당금 기말잔액과 이익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볼게요. 자, 그럼 우리가 총액법에 따르면 대손충당금을 기초에 다 없애죠. 없애니까 대손충당금은 1월 1일까지 보면 0인 거예요. 맞죠? 그랬다가 어떻게 해요? 기말에 대손충당금 120을 다 한꺼번에 설정해버리잖아요. 한꺼번에 설정하니까 대손충당금 기말잔액 120인 거예요. 아, 여기? 그래서 총액법도 마찬가지로 대충의 기말잔액이 120 나옵니다. 동의되시겠어요? 120. 자, 그 다음에 IS입니다. IS. 자, IS에 영향을 주는 게 여기 4개 더 4개. 이익에 영향을 주는 거 여기.
수익비용, 수익비용. 그죠, 여러분들? 예.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 재무상태표 계정이 4번 변했잖아요. 대충. 채권의 차감 계정이니까 재무상태표 계정. 재무상태표 계정, 재무상태표 계정, 재무상태표 계정, 재무상태표 계정 4번 변했어요. 4번 변했으니까 수익비용 4번 나와야 돼. 총액법의 관점에서는. 그래서 여기 수익, 비용, 수익, 비용. 이렇게 4개잖아요. 단기. 맞죠? 그러면 지금 수익은 합치면 110일 거예요. 맞죠? 비용은 160. 맞죠? 그럼 수익은 110이 증가하고 비용은 160이 증가하면 이익은 50이 감소해요. 그렇죠?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총액법하고요. 보충법하고 총액법의 차이는 없어요. 결론적으로. 근데 세법은 총액법을 쓴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은 장부에서 보충법으로 처리한 거를 총액법으로 고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외워두실게요. 잠기 들어가야 돼요. 다시 한번 워낙 중요하니까. 자, 우리가 총액법은 무조건 기말의 대손충당금 잔액, 기말의 대손예상액을 전부 설정한다. 요게 1번. 외우실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은 뭐냐면, 그러기 위해서는 설정전 잔액이 없어야 된다. 없어야 되니까 전년도 말에 설정한 걸 전부 다 기초에 환입하고 시작해요. 2번. 알죠? 그 다음에 3번. 시험에 3번이 제일 중요해. 3번이 어떻게 줄 거냐면 회사는 시험에서 채권을 까면서 대손충당금하고 상계했다 이렇게 줘요. 보충법에 따라서. 그럼 대손충당금하고 상계한 거는 우리가 보충법은 기초에 환입 없으니까 대손충당금하고 상계하는 거라면 총액법은 기초에 전년도에 비용한 거 다 취소하고 시작하니까 채권을 띄워 먹혔을 때 비용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3번이 뭐냐면 회사가 대손충당금하고 상계한 건 대손금 비용 처리한 거예요. 총액법으로는. 이걸 꼭 해주셔야 돼요. 요거. 자, 그래서 밑줄 좀 치러 갈게요. 어렵죠? 자꾸 저도 피해자예요. 그렇죠? 왜냐면 저도 한두 번 봤을 때 힘들었고, 그렇죠? 여러분들 표정보다 더 힘들어요. 표정 안 좋으시거든. 그렇죠? 그래도 이해는 되시겠죠? 무슨 말인지? 안 돼? 어떡하지? 영상 올릴게. 자, 보세요. 알죠? 제가 그랬잖아. 이미 했잖아. 8장, 10장, 11장이 제일 법인세에서 더러운 동네라고요. 근데 세법 중에서 가장 더러운 세법이 법인세예요. 그러니까 제일 더러운 동네 하는 거 지금. 알죠? 근데 당연히 한 방에 이해되면 그건 여러분들이 너무 인간미가 없어. 그쵸? 인간미가 없잖아. 저도 한 두세 번 해서 고생했는데 여러분도 고생 좀 해야, 농담이에요. 너무 하지 말고. 아니, 이게 정상이라고 여러분들. 알죠? 자, 법인 조정 어디로 가주시냐면 273페이지. 자, 273페이지에 제1절 의 보이세요? 의? 자, 의에서요. 그 첫 번째 줄에 대손금이란 회수할 수 없는 채권 금액의 밑줄. 대손금이란 회수할 수 없는 채권 금액. 즉, 못 받은 게 명확한 거. 알죠? 그걸 대손금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맨 아래에 두 줄 밑줄 별표입니다. 자, 법인세법은 전기에 설정한 비용, 대손충당금 잔액을 모두 환입해요. 이게 총액법입니다. 왜? 총액법은 무조건 전년도 말에 대손예상을 다 설정해버려요. 맞죠? 그걸 기초에 모두 또 환입해버립니다. 왜? 올해 연도 말에 대손예상이 또 다 설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다 환입하고 다시 설정하는 방법. 뭐예요, 이거? 다시 설정하는 방법에다가요, 총액이라고 좀 띄워주실래요? 거기 모두, 이렇게 말되게. 뭐냐면, 전기에 설정한 비용, 대손충당금 잔액을 모두 환입하고, 기말의 대손충당금 잔액을, 이렇게 끼워 넣어주세요. 기말의 대손충당금 잔액을. 기말의 대손충당금 잔액을 다시 설정하는 방법, 이렇게 연결되게. 이해되시겠어요? 기말의 대손충당금 잔액을 다시 설정하는 방법을 요구한다. 이것을 총액법이라고 한다. 되셨어요? 자, 됐고요. 자, 그리고 275페이지.
죄송합니다. 275페이지 일단 피시고, 피시고. 자, 여기 다시 보실게요, 여기 화면. 자, 화면 좀. 자, 그래서 우리 시험은 이렇게 보충법으로 던져줄 거예요. 말이든, 분계든, 이렇게 주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렇게 화살표, 이렇게 돌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분계를 다시 끊는 게 아니라, 시험에서 대손충당금하고 상계했다라고 하면 대손금 처리했구만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시는 게 너무 중요하고 진짜 제일 중요하고 대손. 그리고 보충법에 따른 설정액은 모자란 것만 설정하지만 총액법에 따른 설정액은 대손충당금, 기말잔액 다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초에 환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아셨죠? 이렇게 돌리실 줄 아셔야 된다라는 얘기, 생각을 이렇게. 자, 이제 세법 할게요. 자, 보시면. 자, 회사가 이번에 대손 처리한 게 40원이죠. 여기 대손 처리한 게 40원이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회계에서는 만약에 회계에서는 업무와 무관하게 떼이면 대손 처리해야 하네요. 회계에서요. 세법 말고. 회계에서. 해요. 맞죠? 만약 예를 들어가지고 대표이사가 요트를 사고 싶대. 그래서 회사가 요트 살 돈 빌려준 거예요. 업무 무관 가지급금. 그랬다 갑자기 태풍이 몰아쳐가지고 빠져 죽었대. 죽여버릴게요. 요트 사 죽었어. 그럼 회사는 대손 처리해야 하네요. 기업회계 기준 해요. 기업회계 기준은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요 사례 있죠. 요 사례 중에 10원 있죠. 그 10원이 요트 살 돈 빌려준 거예요. 맞죠? 그럼 요트 살 돈 빌려줘도 10원 대손 처리 하잖아요. 맞죠? 근데 세법은 좀 이따가 하겠지만 업무 무관 가지급금은 대손금으로 인정 안 해요. 맞죠? 왜냐하면 업무와 무관하게 특수관계자한테 돈 빌려줬잖아요. 맞죠? 그럼 특수관계자한테 띄어먹힌 거죠. 대손이 확정됐다라는 건. 그럼 세법에서는 아이고 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왜 꽃이냐면 특수관계자한테 업무 무관하게 돈 빌려주지 말랬지? 걸었다가 못 받았니? 잘 됐다. 빌려주지 말랬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요 장부에서는 대손금으로 40원 처리했지만 세법상 대손금은 그 10원은 대손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30원만 인정하겠다라고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이렇게? 그럼 세법상 본계는 이렇게 되겠죠. 그 10원은 대손금 인정하지 않으니까 세법은 30원만 비용. 맞죠? 그리고 항상 대손금이랑 같이 움직이는 건 채권이에요.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미리 말씀드리면 여기 대손 쪽에서 가장 실기 때 난이도가 센 게 채권의 플러스 유보하고 마이너스 유보를 잡으시는 거예요. 채권의 플러스 유보와 마이너스 유보요. 알죠? 그럼 항상 채권은 대손금하고 같이 움직인다라는 꼭 명심을 하셔야 돼요. 알죠? 자, 보시면 그러면 일단 세무조정은 송금, 불산이입 했겠죠? 송금, 불산이입 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송금, 불산이입으로는 대송금이고요. 됐죠? 그 다음에 채권, 자산의 차이니까 플러스 유보. 됐죠? 굳이 FM대로 하자면 장부는 채권을 40원을 깠어요. 근데 세법은 30원만 까야 돼. 그럼 세법에서 살려라고 해야 돼요? 죽여라고 해야 돼요? 채권, 살려, 죽여. 살려. 맞죠? 장부는 40원을 깠지만 세법은 30원만 까야 되니까 야, 10원을 살려내. 그럼 채권, 자산을 살려니까 자산 증가시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유보 이해되세요? 굳이 FM대로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입력하실 때 채권에 플러스 유보를 입력을 할 줄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실기 때 할 거라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은 채권의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는 나올 때마다 입력해야지 이 생각을 꼭 하셔야 된다라는 그것 빼고는 할만해요. 미리 말씀드리면.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화면. 그럼 여기 아래에 있는 대손충당금 설정액 있죠. 요 대손충당금 설정액 같은 경우에는 아까 뭐라고 했냐면 명확하게 못 받은 걸 비용하는 게 대손충당금이래요? 아니면 못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을 미리 비용하는 게 대손충당금이래요? 그렇죠. 후자잖아요. 못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걸 미리 비용? 보면 추정되는 비용, 명확한 비용, 대손충당금은 추정되는 비용.
대손충당금의 설정은 무슨 사항? 그죠? 결산조정사항이에요. 추정되는 비용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외우셔야 돼요. 대손충당금의 설정은 결산조정사항입니다. 추정되는 비용이니까. 우리 항상 결산조정사항은 뭐가 있어? 세법상. 한도. 맞죠? 한도가 있죠? 그래서 세법상 대손충당금의 설정 한도를 100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가정입니다. 나중에 한도 구하는 공식이 좀 중요해요. 거기서 채권의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좀 이따 하고. 그래서 이번에 세법상 대손충당금 설정 한도가 100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래서 가정. 그러면 우리가 조심하셔야 게 그럼 세법상 대손충당금 설정 한도는 100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회사가 올해 보충법으로 50을 보충법이라고도 안 줘요. 50원을 설정했다라고 줘요. 그럼 여러분들이 세법상 한도는 100원인데 장부에서 50원만 설정했으니까 세무조정 없네라고 지읒대는 거예요. 왜? 세법 총액법이에요. 총액법하고 보충법하고 비교하면 안 맞지 뭔가가. 맞죠? 그래서 우리가 세법상 대손충당금 설정 한도하고 비교해야 될 회사의 대손충당금 설정액은 보충법에 따른 설정액이 아니에요. 아니라 총액법에 따른 설정액, 즉 기말의 대손충당금 잔액이 회사의 비용 계상액이 되는 거예요. 이거 됐다 중에 나중에 실기 때 50원 입력하면 지읒됩니다. 120원 입력해요. 120원을. 너무 중요해. 그게 어디 있냐면 275페이지에 있어요. 자, 275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주석 1번 보이시나요? 주석 1번? 275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주석 1. 보시는 거 맞죠? 자, 주석 1의 별표. 자, 밑줄 좀. 자, 결국 장부상 대손충당금 기말잔액이 세무상 회사 대손상각비 계상액이 된다. 이 말은 우리가 세법상 대손충당금 한도하고 비교해야 될 회사의 대손충당금 설정액은 기말잔액이지 보충법에 따른 설정액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즉 120원하고 세법상 한도하고 비교해야지 50원하고 비교하지 마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주석 1번? 한번 훑어보시면 여기 대손충당금 기말잔액이라고 돼 있지 설정액이라고 안 돼 있잖아요. 요게 세법상 한도하고 비교해야 될 회사의 대손충당금 설정액이라고요. 오케이? 많이 중요합니다, 이거. 자, 그럼 여기 보시죠. 자, 그리고 외워주셔야 돼요. 이 대손충당금 쪽은 또 어디서도 출제 많이 하냐면 아마 내일 할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1표에서 출제 정말 많이 합니다. 아무튼. 자, 그러면 세법상 대손충당금 설정 한도 100원이잖아요. 100원인데 회사가 20원을 과다 설정한 거죠. 총액법에 따른 과다 설정이 되는 거예요. 과다 설정했으니까 외우셔야 됩니다. 대손충당금 한도초가 있죠. 설정 한도초과는 송금, 불산입. 맞죠? 과다 설정한 거잖아요. 송금, 불산입. 그리고 대손충당금은 자산의 차감 계정이죠. 근데 제가 아마 감가상각비 동네에서 자산의 차감 계정 그냥 부채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하는 게 편했어요. 맞죠? 그래서 자산의, 별로 구제해보자면 장부는 자산을 120 같단 말이에요. 자산의 차감. 맞죠? 근데 세법은 자산을 100만 까야 돼. 그럼 세법이 뭐라고 하겠어요? 야, 120 까지 말고 우린 100만 까야 되니까 20 살려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산 살려. 유보. 근데 조심하실 게 이 유보는 대손충당금의 유보예요. 왜냐면 제가 그랬잖아요. 채권의 유보나 채권의 마이너스 유보를 입력해야지 다른 거에 유보 마이너스 유보 입력하면 안 되거든요. 거기가 제일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라고 무조건 적지 마시고 꼭 채권의 플러스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인지를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대손충당금이 아니라. 여기까지 되셨어요? 좀만 더. 그래서 외우셔야 돼.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는 송금불산 유보다. 외우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 거의 끝났어요, 여러분. 1교시. 자, 아래 볼게요. 자, 이제 뭐냐면 이제 올해가 이제 단기가 된 거, 단기가 됐대. 단기고 이제 이게 정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 아까는 얘가 단기였지만 이제 얘가 단기니까 정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만약에 대손충당금 기말잔액이 여기서 대손충당금 기말잔액 이제 요 아래 거예요. 기말잔액이
200원이랑 200원. 200원이라고 하면 올해 설정해야 되잖아요. 올해 총액법은 대손충당금 기말 잔액을 다 설정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설정해야 돼. 설정해야 되니까 기초에 어떻게 해야 돼요? 전년도에 설정한 거 모조리 다 환입해야 돼요. 맞죠? 모조리 환입해야 되니까 장부는 120원을 환입할 거예요. 총액법의 관점에서는요. 그래서 장부는 여기 120원을 환입, 120원 환입한다는 뜻이에요. 이거. 아셨죠? 이렇게. 그래야 이거 기말장 다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총액법은. 근데 세법은 환입은 얼마까지만? 100원만. 세법은 한도가 100원이었으니까 세법도 배손충당금을 다 기초 환입해야 되는 거 총액법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100원을 환입해야 돼. 그럼 회사가 과다 환입했죠. 그죠? 그래서 좀 이따 하겠지만 요거 아마 입금불산입일 거예요. 그죠? 입금불산입. 회사가 과다 환입했죠. 네. 그죠? 과다 환입. 그리고 대손충당금은 자산의 차감 계정이잖아요. 맞죠? 자산의 차감 계정인데 다시 깠죠. 그럼 자산의 차감 계정을 다시 깠어. 그러면 자산을 늘린 거예요, 이거? 자산 늘린 거다. 이렇게 하면 머리 터진다니까, 여러분들. 부채라고 생각해. 부채라고. 부채가 차변이, 자산의 차감은 부채라고 생각하시는 게 나아요. 그건 재무회계 때는 대손충당금이 뭐니? 부채요! 라고 하면 지읒되는 거지만, 법인세는 부채요! 상관없어요. 분기를 채점하지 않거든. 맞죠? 그럼 부채가 차변에 있으니까 감소. 맞죠? 그럼 장부는 120 부채 감소시켰는데, 세법은 100만 감소시켜야 되는 거니까. 맞죠? 그러면 장부에서 20을 더 감소시켰잖아요. 부채를 증가시켜야지. 맞죠? 부채를 증가시키면 자본이 증가하니까, 부채를 증가시키면 자본이 감소하니까 마이너스이고. 되세요? 이렇게.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보시면. 그러면, 여기. 그럼 우리가 이 1월 1일자 있죠? 1월 1일자 입장에서는 여기 있는 120, 여기 있는 송금불산입 20원 유보 있잖아요. 이게 올해 1월 1일 입장에서는 전기 대손충당금 한도 추가, 전기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가 20이 되겠죠. 이해되심? 올해 1월 1일 입장에서는 전기 대손충당금 설정 한도 초과잖아요. 맞죠? 근데 우리가 입금 불산입하고 같은 말이 뭐죠? 송금 산입이에요. 그러면 이거 뭘까요? 송금 불산입, 송금 산입, 플러스 유보, 마이너스 유보, 대충, 추인이에요, 추인. 왜 추인? 전기의 대손충당금 한도초가 있죠. 그럼 전기의 대손충당금 한도초과는 무조건 대손충당금이 장부가 많을까요? 세법이 많을까요? 한도초과는. 장부가 많아요. 맞죠? 왜냐하면 딱 봐도 한도, 대손충당금은 100원 잡아야 되는데 회사가 120 잡았잖아요. 무조건 많아. 맞죠? 많았는데 기초에 무조건 둘 다 0 만들고 시작하잖아요. 그럼 차이가 없어요. 딱 봐도 대손충당금 기초에 120 없애고 얘는 100 없애니까 장부랑 세법의 대손충당금 기초엔 0으로 같아져요. 이해되시겠어요? 같아지니까 추인이다라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기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는 단기에 무조건 입금불산입이나 송금산입 과다환입으로 추인해버려요. 됐죠? 그래서 화면 보세요. 여러분 표정 안 좋으셔가지고 여기 보실게요. 방금 어디였냐면 뭐 어디 갔어? 자, 방금 우리가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가 여기 송금 불산입이었잖아요. 추인되는 게 지금 입금 불산입이니까 이게 차감 조정 쪽이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에 차감 조정 이쪽이잖아요. 그럼 제가 여기다가 전기 대손충당금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죠. 전기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 보이세요? 단기 초에 회사가 대손충당금을 한도보다 과다하게 잡았으면 1월 1일 날 환입도 과다하게 돼 있어. 총익법으로 따지면. 맞죠? 요걸 걸었을 때 유보 감소가 걸리면 추인인 거예요. 맞죠? 걸어보면. 네, 여기 유보 감소 걸리잖아요.
이게 당연한 거라고요, 여러분들. 알죠? 무조건 회사가 대손 충당금을 많이 설정했다가 전년도에요. 올해 연도 초에 환입을 다 하면 둘 다 대손 충당금 잔액은 기초 0이 다 되는 거니까 차이가 없어져요. 무조건 기초에. 되시겠어요? 그래서 외워주셔야 돼, 이거. 자, 그래서 여기 결론 암기. 그래서 여기요. 자, 전기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는 무조건 단기의 입금 불산임. 대손 충당금 마이너스 유보로 추인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있냐? 275페이지. 자, 275페이지에 아까 우리 밑줄 친 주석 1번 별표 친 거 있잖아요. 주석 2번도 별표. 자, 밑줄. 전기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 방금 20이었죠? 전기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액은 단기 초에 무조건 송금 추인합니다. 왜냐하면 둘 다 이제 대손 충당금 0만 들고 시작하니까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추인 되셨어요? 자, 그리고 어디로 가주시냐면 278페이지. 자, 278페이지 맨 아래. 자, 278페이지 맨 아래 대손금과 대손충당금에 대한 세무조정 순서 있죠? 거기에 별표 좀 치시고. 이건 여러분들 순서를 보시는 게 아니라 세무조정을 보시라는 얘기예요. 어디에 밑줄 치시냐면 그 주석 1번 대손충당금, 주석 1번이래. 거기 로마자 2번 대손충당금 있죠? 거기에서 3번 전기말 대손충당금 부인액 보이세요? 거기에 밑줄 전기말 대손충당금 부인액. 이게 뭐냐면 전기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한도 초과한 건 세법이 부인하겠지. 그 뜻입니다. 그래서 전기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오른쪽 세무상 처리에 송금 산입 마이너스 유보에 밑줄 치시고 오른쪽 세무상 처리에 송금 산입 마이너스 유보. 거기 마이너스 유보에다가 추인이라고 적어줘. 추인. 그러니까 전기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는 단기에 바로 추인한다라는 뜻입니다요. 자, 그 다음에 4번 있죠. 4번. 혹시 대손충당금 한도 보이세요? 자, 거기 대손충당금 한도라는 제목의 밑줄 4번. 그리고 동그라미 1번에 한도 초과 밑줄 치시고, 오른쪽에 세무상 처리의 밑줄. 송금불산입 유보. 그러니까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는 송금불산 유보입니다. 근데 아래는 미치지 마시고, 아래에는 한도면은 왜 세무조정 없어요? 결산조정사항이니까. 결산조정사항은 회사가 한도보다 미달하게 적으면 선택한 걸로 보잖아요. 먹기 싫구나, 먹지 마, 이 새끼야, 이렇게. 세무조정 없는 거예요. 자, 됐습니다. 자, 좀 쉴게요. 우리 20분에 시작했죠.